그럼 또 궁금한 게 실제로 공황장애, 공황발작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황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거는 다른 병을 극복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하면 그게 이제 금방 붓고 상처가 아물고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 공황장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의사 선생님도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건 결국 뭘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낭독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공황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극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떤 상황과 마음일 때 공황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황이 언제 다시 찾아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공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 좀 썼는데요. 예. 결국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건 완전히 공황을 뿌리 뽑아가지고 이게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마음을 돌보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돌보면서 공황이 다시 오지 않게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공황이 막 오더라도 당황해서 막 도망가기보다는 뭔가 터득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그 공황을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의미로 공황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공황이 심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병원 치료도 제가 받지 않고 약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공황 증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여전히 뭔가 미약한 불안감 정도는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명상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좀 다스리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극심한 공황이 몰려와서 당황하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황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없었던 때로 완전히 돌아가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저 이거 완치될 수 있어요? 저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없었던 때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막 되게 징징거리기도 하고 되게 많이 매달렸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공황이 올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 이런 감정들은 저희가 평소에도 살면서 가끔씩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황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황을 앓기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황장애를 느낄 때 네.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앞서 설명해드린 명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예. 실제로 공황 상황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대안적 사고법이라는 방법을 제가 대안적 사고법? 네, 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황이 오면 제가 되게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공황을 치료를 받고 이제 공황 증상이 좀 호전되고 있는 중에 출근하다가 또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놀래서 예. 그 길로 또 병원에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이랬다, 공황을 또 만났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경님이 지하철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느꼈던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탈출해야 돼. 나 여기 지금 갇혀 있어. 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세경님이 그 지하철에 갇혀 있던 게 맞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처럼 공황이 올 때 드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을 하나씩 이제 좀 꺼내보고 예. 그게 맞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인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이제 또 그 길로
집에 가서 그동안 들었던 생각들을 이제 노트에 꺼내서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올바른 생각들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에서 내가 갇혀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갇혀있지 않으니 길어야 2분 3분이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야 라고 생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탈 때도 사실 공항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느꼈던 생각들을 또 꺼내서 적어보고 이제 옆에다가 나는 여기는 위험한 장소가 아니야, 사실은 기사님한테 말하고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창문을 열고 이제 뛰쳐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로 이제 바꿔 나가면서 결국 내가 공황 상황에서 들었던 생각들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스스로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중요했던 게 그 바꾼 올바른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이제 적어서 이제 지갑 같은데 끼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공항이 왔을 때 그걸 이제 딱 꺼내서 보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네, 사실 공항이 오면 이성이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올바른 생각들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럴 때 이제 뭔가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메모를 하시던지 해서 그때그때 딱 꺼내서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공황을 다스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게,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 그러한 불안이라든지 공황 발작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노트를 피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황 상황에서도 그런 대안적 사고 방법이 도움이 되지만 저는 요즘에는 공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그 대안 사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처럼 극심한 공포가 아니라 작은 불안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은 불안이나 아니면 뭔가 그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그 대안적 사고법은 내 생각이 결국은 옳은 생각인지 그걸 점검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하면 그거를 떨쳐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만약에 누가 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그 생각을 뭔가 집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를 이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드는 생각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 아니잖아, 너만 힘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대안적 사고법을 좀 변형해서 일상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그런 불편한 생각들을 좀 떨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얼마든지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인 거네요. 네, 그렇죠. 저도 당장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황을 만났을 때 혹은 불안감을 느낄 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지? 제가 공황장애 치료를 하면서 배웠던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점진적 근육이완법.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면 신체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긴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신체에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풀어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긴장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사실 정석대로 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석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저만의 약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쉬워서 한번 같이 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뭐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앉은 다음에 양 주먹을 있는 힘껏 꽉 쥐어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주시면서 속으로 1에서 10까지 숫자를 셉니다. 제가 숫자를 세드릴게요. 1, 2, 3, 더 꽉 주셔야 돼요. 4, 5, 6, 7, 8, 9, 10. 그리고 나면 주먹에 있는 힘을 이렇게 슥 빼면서 그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풀어지는 편안한 감정을 집중해서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풀어보세요. 네, 풀었어요. 네.
어떠세요? 편하네요. 네. 끝이에요. 너무 쉽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순간적으로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긴장감이 들 때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그 풀어지는 그 편안한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은 몸도 편해지고 좀 마음도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공황 상황에서도 일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이게 힘을 꽉 주다가 힘을 이제 풀었잖아요. 네. 그때 느껴지는 그 편안한 감정이 지금까지 좀 쉽게 느끼지 않는 편안함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자주 느끼는데 돼지고기집에서 삼겹살을 막 많이 먹으면 배가 막 터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럴, 네. 그러시죠. 그럴 때 이렇게 남몰래 청바지의 앞단추를 탁 풀었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뭔가 예. 이렇게 꽉 조여져 있다가 그게 이렇게 단추를 확 풀렸을 때 느껴지는 탁 편안함. 해방감. 그죠? 예. 그 느낌을 이제 집중해서 느끼시면서 이 방법으로 한 몇 번씩 이제 해보시면 네. 긴장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떨어뜨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가끔씩 뭐 중요한 발표 PT가 있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뒤에서 막 되게 혼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방법을 몰랐겠지만 요즘은 좀 조용한 장소로 가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제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긴장감을 다스리면서 또 일상을 건강하게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게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돌아가서 아까 그 영상으로 돌아가서 10초 셀 때 여러분도 같이 힘을 주고 힘을 풀어보세요. 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힘을 진짜 꽉 줘야 돼요. 저 정말 진짜 꽉 있는 졌거든요. 저희 네. 뇌까지 좀 아플 정도로 꽉 졌거든요. 네. 와 이게 도움이 되네. 네. 그럼 오늘 좋은 방법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좀 원치 않는 보통 이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그 감정에서 무조건 이제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쉬운데 의외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우울하고 조금 불안할 때가 있는데 예. 그럴 때 막 속으로 억지로 나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한 게 당연한 거야. 지금 불안한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좀 믿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정을 믿어라. 네네 맞아요. 무조건 그게 나쁘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그래 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불안함 느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그런 감정이 조금 더 이제 사라지는데 더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치 않는 감정으로 힘이 들 때는 그 감정을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하시기를 다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작은 불안감 혹은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의 일상에 활용해 보시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